40년 우정이 밥값 때문에 무너지는 걸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봤습니다.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 친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당사자는 끝까지 이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왜 모임에서 먼저 밥 사면 안 되는지 그 뼈아픈 이유를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늘 똑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계산할 때가 되면 누군가 먼저 지갑을 꺼냅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오늘은 내가 쏠게. 이런 말과 함께 카드를 내밉니다. 처음엔 다들 말립니다. 아니 됐어. 각자 내자. 왜 자꾸 내가 내려고 그래?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카드를 계산대에 건넸습니다. 그렇게 매번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여유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베푸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처음엔 고마워하던 친구들이 점점 표정이 굳어집니다. 다음 모임 때 나오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전화도 뜸해지고 연락도 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한 일인데 왜 관계가 멀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선의가 상대방에게는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밥값을 낸다는 것은 나는 여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메시지를 받는 상대방은 어떤 기분일까요? 고맙다보다는 미안하다는 감정이 먼저 듭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여유가 없을까? 나는 왜 저렇게 못해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웁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은 점점 초라해집니다.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친구 사이인데 왜 빚진 기분이 들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또 저 사람이 낼 텐데, 또 신세 지는 것 같은데,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발걸음을 끊습니다. 먼저 밥값 내는 사람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나는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왜 친구들이 안 나올까? 나는 베풀었는데,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그 베품에 있습니다. 일방적인 베품은 관계를 평등하지 않게 만듭니다. 한 사람은 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은 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의식하든 안 하든 이런 감정은 관계 속에 스며듭니다. 그렇게 우정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면 돈으로 관계를 표현하려는 경향이 커집니다. 젊었을 땐 시간과 열정으로 우정을 나눴지만 나이 들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밥 한 끼 사는 것으로 내 마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함정입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우정은 진짜 우정이 아닙니다. 거래에 가깝습니다. 내가 주면 너도 받아라. 이런 식의 일방적인 거래 말입니다. 진짜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 나옵니다. 서로 주고받을 때, 서로 동등할 때 우정은 깊어집니다.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만 받으면 그건 우정이 아닙니다. 시혜와 수혜의 관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관계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67세 김태윤 씨의 이야기입니다. 태윤 씨는 고등학교 동창들과 3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사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밥을 먹고 술도 한잔하는 소중한 모임이었습니다. 태윤 씨는 작은 사업을 해서 다른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는 일찍 은퇴한 친구도 있었고, 아직도 생활이 빠듯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태윤 씨는 그런 친구들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모임 때마다 먼저 계산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쏠게. 형님들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아니야, 각자 내자. 왜 자꾸 내가 내려고 그래? 하지만 태윤 씨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형님들한테 신세 많이 졌잖아요. 이 정도는 제가 해야죠. 친구들은 결국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태윤 씨는 여전히 매번 계산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태윤이가 내겠다는데 받자.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태윤 씨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친구들한테 베풀 수 있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에 나오는 친구들이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8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5명만 나왔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는 핑계만 돌아왔습니다. 태윤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밥도 사주고 잘해주는데 왜 안 나오는 걸까?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태윤아, 너 요즘 왜 그러니?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답했습니다. 자꾸 밥값 내지 마.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왜 맨날 내가 내려고 그래? 태윤 씨는 당황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친구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는 형님들이 좋아서 그런 건데 뭐가 문제냐고 물었습니다.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좋을지 몰라도 우리는 안 좋아. 맨날 얻어먹기만 하니까 기분이 이상해. 너한테 빚진 것 같고 너보다 못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모임 나오기가 싫어. 태윤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선의가 친구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것을, 자신이 베풀었다고 생각한 행동이 친구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것을. 태윤 씨는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 몰랐다. 앞으론 각자 내자. 하지만 이미 금이 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히 모임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나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태윤 씨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각자 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한 행동이 결국 친구들을 잃게 만들었다고. 밥값 몇만 원 때문에 30년 우정이 흔들렸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우정인데 돈 때문에 우정을 잃었습니다. 태윤 씨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랬을까? 왜 친구들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이 이야기는 태윤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관계를 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태윤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나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나도 저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먼저 밥값을 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일방적인 베품은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존심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은 더 예민해집니다. 젊었을 땐 받아도 괜찮았습니다. 언젠가 내가 갚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갚을 기회가 없습니다. 경제적 여유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받기만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받으면 갚아야 한다는 본능이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선물로 갚고 싶어 합니다. 도움을 받으면 도움으로 갚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빚진 감정이 쌓입니다. 부담감이 커집니다. 결국 그 관계를 피하게 됩니다. 태윤 씨의 친구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받기만 하니까 빚진 것 같았고, 갚을 수 없으니까 피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돈으로 표현되는 친절은 순수한 우정을 거래로 바꿉니다. 우정은 본래 조건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좋아서, 편해서, 함께 있고 싶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돈이 개입되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누가 냈다, 누가 받았다, 이런 계산이 들어갑니다. 저번엔 내가 냈으니 이번엔 내가 내야지. 이런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 순간 우정은 거래가 됩니다. 주고받는 계산 관계가 되는 겁니다. 진짜 우정은 그런 게 아닙니다. 누가 냈는지, 누가 더 많이 줬는지 따지지 않는 관계가 진짜 우정입니다. 그래서 각자 내는 게 좋습니다. 각자 낸다는 것은 서로 평등하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누구에게 빚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반복된 베품은 상대방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태윤 씨의 친구들을 보세요. 처음엔 말렸지만 나중엔 받는 것이 당연해졌습니다. 태윤이가 낼 거니까 우리는 그냥 받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은 항상 주고 한 사람은 항상 받는 관계.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기여할 수 없는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낀다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모임에서 뭐 하는 사람인가? 그냥 얻어먹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먼저 내는 행위가 무의식적 과시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밥값을 낼 때 정말 순수한 마음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딘가에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여유 있다는 것,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무의식 속에 숨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보여주고 싶구나. 우리보다 낫다고 과시하고 싶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나쁩니다. 선의로 한 행동이 과시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교훈입니다. 평등한 관계만이 오래 지속됩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어떤 관계든 평등해야 오래 갑니다. 한쪽이 우위에 있으면 관계는 무너집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으로 나뉘면 그 관계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주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끼고 받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이 쌓이면 관계는 끝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평등한 자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덕과 품성이 비슷한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할 때 우정이 생긴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다.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입니다. 6번째 교훈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태윤 씨는 자신이 배려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 형편이 어려우니까 내가 내주는 게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려는 그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한다면 멈추는 것이 배려입니다. 친구들은 밥값을 내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등하게 각자 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윤 씨는 자기 방식대로 했습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독선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저 사람은 어떤 기분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먼저 밥값 내는 습관을 멈춰야 합니다. 각자 내는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길입니다.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길입니다. 오래가는 우정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임에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음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분의 N 원칙을 지키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임에서 계산할 때 각자 내는 겁니다. 5명이 모였으면 5으로 나눕니다. 8명이 모였으면 8로 나눕니다. 이것이 가장 공평하고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누구도 부담 없고 누구도 빚진 기분 들지 않습니다. 요즘은 계산도 쉽습니다. 카드로 나눠 계산도 되고 송금도 간편합니다. 각자 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각자 낸다는 것은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과 평등한 관계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진짜 예의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 각자 계산하는 게 너무 삭막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각자 낼 때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서로 부담 없으니까 자주 만나게 됩니다. 빚진 기분 안 드니까 마음 편하게 연락합니다. 이것이 진짜 따뜻한 관계입니다. 두 번째, 정 베풀고 싶다면 돌아가면서 내세요. 각자 내는 게 불편하다면 돌아가면서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엔 내가, 다음엔 내가, 그 다음엔 저 사람이.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내는 겁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평등함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모두가 한 번씩 내니까 공평합니다. 그리고 매번 계산으로 번거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한 사람만 계속 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시 태윤 씨의 경우처럼 됩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평등하게 유지됩니다. 세 번째, 특별한 날에만 대접하세요. 정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다면 특별한 날을 택하세요. 생일, 환갑, 고희, 이런 특별한 날 말입니다. 또는 누군가 좋은 일이 있을 때입니다. 승진했다, 손주를 봤다, 자녀가 결혼했다. 이럴 때 축하의 의미로 한턱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받는 사람도 부담 없습니다. 특별한 날이니까 축하받을 만하니까 받는 겁니다.
명분이 있으면 받는 것도 편합니다. 하지만 아무 날도 아닌데 매번 내면 그건 부담입니다. 특별한 날을 기다리세요. 그날 마음껏 대접하세요. 그러면 베푸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네 번째, 작은 것으로 마음을 나누세요. 꼭 비싼 밥을 사는 것만이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작은 것으로도 충분히 마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모임 끝나고 차 한 잔 사는 것, 집에서 담근 김치 나눠주는 것, 텃밭에서 키운 채소 가져오는 것, 직접 만든 반찬 한 통 건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오히려 더 따뜻합니다. 부담 없고 진심이 느껴지니까요. 밥값 몇만 원보다 손수 만든 반찬 하나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성이 담겨 있으니까요. 시간과 손길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런 선물은 받는 사람도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이 느껴지고 과시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거절하면 존중하세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내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사양하면 물러서야 합니다. 아니야, 내가 낼게. 이렇게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사양한다는 것은 각자 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내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강요입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겁니다.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그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섯 번째, 관계에서 돈이 아닌 시간을 투자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돈으로 관계를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소중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 함께 나누는 대화, 함께 만드는 추억. 이런 것들이 진짜 우정을 만듭니다. 밥값 내주는 것보다 진심으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더 소중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게 더 소중합니다. 전화해서 안부 묻는 것, 만나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선물입니다. 친구가 아플 때 병문안 가는 것, 친구가 외로워할 때 함께 산책하는 것, 친구가 고민할 때 밤새 이야기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밤 10번 사는 것보다 값집니다. 일곱 번째, 경청하고 공감하는 연습을 하세요. 모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친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것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누군가 자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다는 것.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밥값 10만 원보다 진심 어린 경청 1시간이 더 값집니다. 친구가 말할 때 핸드폰 보지 마세요. 친구가 고민 털어놓을 때 충고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것이 진짜 친구입니다. 여덟 번째,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마세요. 친구가 잘했을 때 칭찬해주세요. 친구가 힘들어할 때 격려해주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친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요즘 건강해 보이네. 얼굴이 좋아졌어. 옷이 참 잘 어울리네. 센스 있어. 머리 자른 거 잘 어울려. 훨씬 젊어 보여. 이런 작은 칭찬이 상대방을 기쁘게 만듭니다. 돈 한 푼 안 들지만 마음은 가득 담긴 선물입니다. 특히 나이 들면 칭찬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젊었을 땐 직장에서도 칭찬받고
가정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칭찬 하나가 더 소중합니다. 친구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친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9번째,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의 지혜를 기억하세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마음에서 나온다. 선물의 가치는 값이 아니라 뜻에 있다.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 또한 세네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는 받는 사람의 형편을 헤아려라. 부담을 주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짐이다.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세요. 비싼 밥을 사는 것이 선물이 아닙니다. 진심 어린 마음을 나누는 것이 선물입니다. 친구를 위하는 마음, 친구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진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10번째, 품격은 돈이 아니라 배려에서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품격이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품격은 돈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비싼 옷을 입는다고, 비싼 밥을 산다고 품격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품격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각자 내자고 할 때 기꺼이 따르는 것. 친구가 불편해하면 바로 멈추는 것. 이런 작은 배려가 품격을 만듭니다. 품격 있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11번째,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세요. 누군가 내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감사를 표현하세요. 하지만 돈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정말 고마워. 덕분에 힘이 났어. 이런 말이 상대방을 더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작은 선물로 감사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비싼 선물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선물 말입니다.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작은 선물로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감사의 표현입니다. 12번째,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다음 모임 때 계산할 때가 오면 각자 내자고 말하세요. 친구가 내겠다고 하면 고맙지만 각자 내자고 정중하게 말하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관계가 훨씬 편해집니다. 누구도 부담 없고 누구도 빚진 기분 들지 않습니다. 평등한 관계, 건강한 우정이 만들어집니다.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밥값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진짜 우정은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먼저 밥값 내는 것이 미덕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각자 내는 것이 예의이고 서로 존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태윤 씨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좋은 마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선의가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각자 내는 습관,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우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사귀는 겁니다. 시간으로 쌓는 겁니다. 배려로 가꾸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시겠다면 1번, 두 번째 방법이라면 2번.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참여가 더 유익한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댓글 하나하나 감사히 읽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따뜻한 우정 이어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밥값 내지 마세요. 각자 낼 때 우정은 더 오래 갑니다. 평등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존중할 때 마음은 더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의 우정이 오래오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